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좋은 삶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아마 어려서 좋은 삶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식을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도 선택할 수 없지요. 자, 그럼 어려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나쁜 삶일까요? 20살 이전의 삶은 타고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려서는 불행했어도 20살 이후 어른이 되어 어떻게 사느냐로 좋은 삶을 꾸려갈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힘든 세상에서 희망을 어떻게 찾는가? 오늘은 책을 통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쇳밥일지 천현우 지음 문학동네. 이 저자인 천현우 작가의 삶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아버지가 이 바람을 피우다가 집 한 채를 통째로 날립니다. 젖먹이 아기인 이 저자를 기른 건 생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심여사인데요. 그분도 아버지랑 이혼을 하는 바람에 이 8살 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여관살이를 합니다. 자신의 소생이 아닌 아이를 돌보랴, 일하며 생계를 꾸리랴 고생하던 심여사는 병이 납니다. 결국 이 어린 저자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 바람길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쏘다니느라고 10살 난 아들을 방치합니다. 매일 밤 혼자 잠들던 아이는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지고요.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엄마라며 나타납니다. 나이 10살에 생모의 얼굴을 처음 봤다고요. 자,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생모랑 사는데요. 생모에게서 다양한 방식의 폭력을 경험합니다. 하도 맞아서 이 멍이 심하게 든 날에는 학교도 못 가요. 자, 이렇게 살다가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심여사를 찾아갑니다. 비록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아기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그분이 자신의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같이 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등록금이 싼 기능대를 갑니다. 자, 현장 실습을 위해서 공장에 나가는데요. 이 뜨거운 에폭시 수지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발에 쏟아서 중화상을 입습니다. 자, 근데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학생이라고 공장에서는 산재 처리도 안 해줍니다. 이 공장 다니면서 다치고 이 고생하는 이 아들을 보며 마음이 짠했던 이 엄마는 아들을 번듯한 대학으로 보내려면 집에 돈이 좀 있어야겠구나. 등록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할까? 막 하다가 시장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여기 투자를 하는데요. 느낌 오시죠? 네, 사기였어요. 사기를 당합니다. 막 이 시장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돈 갚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때 20살 어린 아들이 나섭니다. 제가 아직 젊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받는 한 달 월급이 120만 원인데 갚아야 할 돈은 8천만 원. 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요. 자, 꼬박꼬박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갑니다. 자, 우울하기만 하던 이 저자의 인생은 한 사람을 만나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자, 그가 쓴 글을 눈여겨보던 어떤 공장 사무실 직원이 말을 걸어옵니다. 자, 이제 이 두 청춘 남녀가 같이 도서관도 다니고 책도 읽고 감상평도 나누는 그런 독서 모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합니다. 자, 저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저의 빚쟁이의 거지 새끼라 얘. 게임 페인이라 밖에도 잘 안 나갑니다. 공부 싫어해서 공장일 아니면 못 나고요. 책도 별로 안 좋아해요. 죽어라 일해봐야 월 200도 못 벌고 얘. 그쪽 생각 멘치로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얘. 그러니까는 얼른 가이소. 가서 더 어울리는 사람 찾으이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고백을 했다가 거절의 말을 들은 이 상대방의 시울이 빨개집니다. 그럼 더 멋져지세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잇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책도 읽고 글도 다시 쓰세요. 저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세요. 자,
이 용접공으로 일하던 저자가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납니다. 원룸 너비만한 그 거대한 철판이 사람을 덮쳐요. 용케 피하긴 했지만 10톤짜리 중량이 작업자의 뒷다리를 칩니다. 자, 사람이 죽을 뻔한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제야 깨달아요. 나도 저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겠구나. 공사 현장의 현실을 누가 알아줄까요? 기자? 정치가? 금속노조? 진보 지식인? 아니에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공로는 허상일 뿐이지요. 저자는 그날부터 용접공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촘촘하게 기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일기처럼 쓰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그는 어느덧 20대 지역 청년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책을 내고 저자가 되고 이제는 대학 졸업식에 가서 축사도 합니다. 자신의 또래들 앞에 서서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대는 아주 심각해진 불평등을 아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의 성벽은 너무나 높고 두터운데 입성하지 못한 대다수가 쇳거리만한 월급과 하루살이 같은 고용에 떨어야 합니다. 지방엔 일자리가 없고 직장 찾아 서울 오면 월세는 내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죠. 갚지 못한 대학 등록금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테고요. 정말이지 우리는 이렇게나 힘든데 정작 SNS 보면 대다수가 행복하고 자기 삶을 멀쩡하게 잘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엔 거의 없는 예쁘장한 남녀들끼리 맨날 맛있는 음식과 멋들어진 여행지 사진을 올려요. 자, 이렇듯 행복은 평범한 사람들이 갇힌 울타리 바깥에 전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비교는 위안거리까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까지 닿을 순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 기준이 달라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서부터 행복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려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 태어난 환경 탓만 하고 사는 건 내가 불행을 선택하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 20에, 30에, 40에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2014년 어머니가 진 빚 8천만 원을 갚기 위해 용접 기술을 배운 청년이 2022년 책을 쓰는 저자가 되었어요. 책을 보며 인생을 사는 자세에 대해, 좋은 삶의 조건에 대해 다시 공부해 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